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전공만 잘 가르치면 되지 않나? 그리고 교수가 아이들 이런 면담까지 해야 하나? 학생들이 이미 성인인데 교수가 이런 면담을 해준다고 해서 달라질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님들은 면담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더 앞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교수님들의 면담은 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행 연구나 선행 어떤 자료들을 많이 살펴보면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교수님들의 면담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수님들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연구인데요. 교수님과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물음에 78.5%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 교수님과의 상담을 받고 싶을 생각이 있다라는 물음에 70.9%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 상담이 필요할 때는 교수님께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했거나 요청할 생각이다 라는 물음에 56.5%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찾아가서 상담받긴 어렵지만 교수님이 먼저 불러주시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학생이 44.1%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교수님들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졌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수님과의 상담 전반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느낀다는 답변이 35.9%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 교수님과의 상담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66.4%의 학생들이 매우 도움이 된다. 주관적인 서술도 했는데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교수님의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에서 심리적인 힘을 얻었다. 평소 궁금했던 학업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진로와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또는 이미 만나왔던 학생들의 심리적인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심리적인 특징들을 조금 넣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교직에 계시면서 교수라는 역할을 맡으시면서 다양한 학년들과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으시고 관계를 맺어오셨을 텐데 저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입생은 성인 초기를 준비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보았고, 복학생은 새로운 적응을 위한 새학기 증후군으로 보았습니다. 편입 전과생은 성장을 추구하는 잠재적인 성취 동기가 있는 사람으로 보았고요. 마지막 졸업 준비생은 끝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시작과 홀가분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으로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입생입니다. 청소년 후기에 해당되는 발달 과업에 처해 있는데요. 성인 초기를 준비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이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또 인지적으로는 이미 성인 수준에 충분히 도달한 상태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도달하지 않는 모호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이 생애 발달 단계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확립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정체감의 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어떤 고립감을 경험하거나 또 무력감, 우울감, 자신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무가치감을 느껴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과 또는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시기가 이 신입생 시기입니다.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이 주어지는 시기죠. 학부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고등학교 체계의 계획적인 일정과는 대학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자유로움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겠죠. 대학생활 초반에 시간 관리가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시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조언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성관계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 경각심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시기가 바로 신입생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복학생은 복학 이후에 군대를 갔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휴학을 하고 나서 학교를 다시 다니는 이 복학생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들 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새학기 증후군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긴장과 스트레스가 반복되고 지속되는 모습을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복학 이후에 너무나 많이 달라지죠. 사람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나 환경들이 너무나 달라지니까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업이나 전공 공부에서 오랜 세월 휴식 기간을 가진 경우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좀 부담을 가질 수 있고요. 특히 세부적으로 학습 방법이나 진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기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과거에는 동아리나 또래 모임 그리고 개인 취미 생활에 조금 더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복학하고 나서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매진하다 보니까 더욱더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노력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낮게 되고요. 또 실망함으로써 자기 비난을 하고 기존에 있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후배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경쟁을 하거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 마음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 편입 그리고 전과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잠재적인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전에 다녔던 학과에 만족하지 않고 편입이나 전과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동년배와 대학생활의 시작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교수님들께서는 세심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업상에서 기존에 해왔던 학과나 전공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적응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고요. 동일 전공이나 유사 전공의 경우 큰 격차를 겪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학업에서는 기초 부족에 따른 부담감과 많은 양을 또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고요. 전공에 대한 정보, 학과에 대한 정보, 도움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정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거나 좌절을 경험하고 어떤 경우에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전 학교나 학과를 비교하고 적응을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학생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보다 기존에 알고 지냈던 이 편입한 학생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좁은 인간관계만 맺는 패턴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졸업 준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학교 생활이 이제 마감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수님들은 어떻게 보면 홀가분하기도 하시고 아쉬운 관계도 있으실 겁니다. 학생들도 비슷하겠죠. 자신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책임감과 두려움 그리고 오히려 학생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비교적 자유로웠던 학생 생활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삶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그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니 막연하게 좀 불안하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취업에 이미 성공한 동년배를 보았을 때 이들은 자신에 대한 정체감에 대한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감과 무엇인가 내가 상실해버린 것은 아닌가에 대한 것 때문에 우울감을 얘기하기도 해요. 새로운 목표에 대한 설정, 새로운 실행과 시도, 조급한 시도와 실행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갖는 학생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학 졸업 이후의 진로의 경우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후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으세요. 졸업시기 대학생들의 문제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학점이나 스펙, 대인관계들에 대해서 졸업 시즌이 되면서 더욱더 관심을 갖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얘기할 수 있죠. 결혼을 일찍 하려는 모습도 있어서 장래와 관련된 고민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심리적인 갈등,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것을 결정짓지 못한 경우에 패감, 좌절감으로 주변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고 고립하고 단절하는 그런 학생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 대학생 시기별로 또는 학생들의 처지별로 보여질 수 있는 심리적인 특징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는데요. 학생들의 심리적인 특징을 먼저 나열해 드린 이유가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정적으로, 가설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계시면 이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훨씬 더 학생들의 본인의 얘기를 잘 얘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심리적인 특징에 대한 맥락을 교수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